오늘은 임플란트 뼈 이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자리에 인공 치아근을 식립하고 그 위에 인공 치아를 달아주는 수술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식사와 말하기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치아와 잇몸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잇몸뼈의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잇몸뼈는 인공 치아근을 받쳐주고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잇몸뼈의 폭과 높이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아가 빠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치주 질환이나 충치 등으로 잇몸뼈가 손상되거나 흡수된 경우 잇몸뼈의 폭과 높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뼈이식이라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뼈이식이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필요한 턱뼈의 양이 부족할 때 다른 곳에서 뼈를 가져오거나 인공뼈를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임플란트 뼈이식은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여주고 턱뼈의 형태와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임플란트 뼈이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이식 위치와 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적용합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적합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골은 환자 자신의 뼈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턱뼈나 골반에서 뼈를 채취합니다. 자가골은 거부 반응이 없고 빠르게 융합되며 재생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취 부위에서 통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동종골은 사망자나 기증자의 뼈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골수나 골수세포가 제거된 동결건조된 뼈를 사용합니다. 동종골은 채취 부위에 문제가 없고 충분한 양의 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있고 융합 속도가 느리며 재생력이 낮습니다. 이종골은 동물의 뼈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소나 돼지의 뼈를 사용합니다. 이종골은 채취 부위에 문제가 없고 충분한 양의 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있고 융합 속도가 느리며 재생력이 낮습니다. 합성골은 인공적으로 만든 뼈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세라믹이나 바이오글라스 등의 소재를 사용합니다. 합성골은 감염 위험이 없고 원하는 형태와 크기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합 속도가 느리며 재생력이 낮습니다. 임플란트 뼈이식의 방법은 이식 위치와 방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뼈이식제를 넣고 잇몸으로 덮어서 뼈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뼈 폭이 좁아서 임플란트가 온전히 당기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뼈이식제를 넣고 차폐막으로 잇몸살과 차단을 해줘야 합니다. 뼈이식제의 단단한 고정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임플란트에 특수장치를 끼우고 뼈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식제가 잇몸에 의해 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플란트에 특수장치를 끼우고 뼈이식제를 넣고 차폐막을 덮고 봉합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본 탁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시지 테크닉이라고도 하는데 뼈 이식제를 빵빵하게 단단하게 채워 넣고 핀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식제의 고정과 유동성 차단면에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들도 임플란트 뼈이식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임플란트 뼈이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모양과 기능을 가집니다. 인공 치아가 아니라 뼈에 고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웃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인접한 치아를 갈아내거나 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나 크라운과 달리 인접한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치아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임플란트 뼈이식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뼈이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은 일반적인 치료보다 비용이 많이 들며 수술부터 완료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은 수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출혈, 감염,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합병증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공률이 100%가 아닙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은 환자의 상태와 수술 기술에 따라 성공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성공률은 90% 이상이지만 몇몇 경우에는 뼈와 임플란트가 융합되지 않거나 임플란트가 파손되거나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하고 난 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뼈 이식 부위에는 압박을 피해야 합니다. 뼈가 잘 유착되기 위해서는 뼈 이식 부위에 압력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뼈 이식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거나 씹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뼈 이식 부위에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뼈 이식 부위에는 충격을 피해야 합니다. 뼈가 잘 유착되기 위해서는 뼈 이식 부위에 충격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뼈 이식 부위를 강하게 닦거나 문질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운동이나 스포츠 등으로 뼈 이식 부위에 힘이 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뼈 이식 부위에는 열을 피해야 합니다. 뼈가 잘 유착되기 위해서는 뼈 이식 부위에 열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으로 땀을 흘리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알코올을 마시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뼈 이식 부위에는 감염을 피해야 합니다. 뼈가 잘 유착되기 위해서는 뼈 이식 부위에 감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와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구강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은 치아를 보존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치아 보철과는 다르게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구강 상태, 치아와 잇몸뼈의 형태와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치과 의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